책은 마케팅에 관한 책이지만 저는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MZ세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읽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어느 특정한 세대를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TVN 주말 드라마 철인왕후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철종과 중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전의 몸에 21세기에 살던 어떤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설정인데요. 철종은 중전의 어느나 사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전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새 아이들 사전이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낯선 세대에 대한 접근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다른 종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가까이에는 키우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는 시선으로는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내 새끼 사용 설명서점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스티브 잡스 때문입니다. 잡스가 세상의 판을 바꾸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컴퓨터가 처음에는 사무실에만 있고 집에는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에 한 대씩 PC가 놓여집니다. 노트북이 생겨났지만 결정적으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면서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노는 만큼 성공한다를 읽으면서 요새 아이들은 재미, 의미, 가치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세대는 하면 된다로 자랐지만 이들은 되면 한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요새 아이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들은 헝그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건 당연하니까요. 우리 세대는 연애를 시작할 때도 서로 마음속으로 마음을 알아갔지만 요새 아이들은 우리 지금부터 사귀자, 오늘부터 첫날이야, 이렇게 카운트를 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시대보다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 낭비는 안 하겠다는 심리입니다. 또 우리 세대는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하는 말도 있었듯이 어쩌면 눈치가 제2의 언어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30, 40대 젊은 엄마들은 명절에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갑니다. 그러면 그들 부모 세대인 5, 60대는 오지 말랬다고 진짜 안 오냐? 이렇게 또 섭섭해집니다. 젊은 엄마들은 왜 말하고 마음하고 따로 가느냐 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그 아래 세대인 MZ 세대들은 어떨까요? 종자독서 3번째 읽은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세대의 간절한 꿈은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된다. 전쟁과 절대 가난을 지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꿈은 내 새끼만큼은 배골지 않고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배골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꿈은 민주화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세대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었어요. 나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한쪽 눈을 감고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공정하지 못한 거, 공익을 해치는 거,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에 반발합니다. 젠더 감수성, 역사 왜곡, 여성 비하 이런 것에도 엄청 예민합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래도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다. 이제 팔리는 것들의 비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7년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쭉 성장만 해왔습니다. 이때는 미디어가 수억을 들여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거 좋다. 요새 세상에 이 정도는 소비를 해줘야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소비자들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또 개인보다는 단체 생활에 익숙한 세대들이라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모양이 빠지지 않는다고 과소비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제조사가 권력을 가진 시기였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든 신인류가 생겨나면서 제조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합니다. 제조사가 주인인 세대는 50대 이상이고요. 소비자가 주인인 시대는 20, 30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본격 LG 빡치게 하는 노래라는 광고 보셨어요? 저는 몇 번이나 봤는데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이 광고는 젊은 여자 사람, 닉네임은 반도의 흔한 애견샵 알바생이랍니다. 지난해 유재석의 부캐가 엄청 떴죠. 텔레비전은 늘 시대를 앞서가잖아요. 인터넷 세상은 아이디가 필요하고 닉네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캐릭터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모든 사람이 미디어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광고쟁이가 된 겁니다.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광고를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떠들게 합니다. 그래서 맛집이든 제품이든 리뷰가 중요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댓글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찐이라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거 좋다고 말하는 꼰대들을 비웃고 제조사를 비꼬고 제품을 때려 부수는 광고가 먹히는 시대입니다. 아모레 힐링 타임즈 광고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운 화장품을 부수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장난을 하는 광고가 먹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좋은 거 이제 다 알아요. 좋은 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재미가 있어야 해요. 우리 젊었을 때는 KS 마크 엄청 따졌잖아요.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으니까 나라에서 KS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믿을 수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 핵심은 이들 세대를 고양이에 비유한 것이었어요. 일본의 생태학자 야마네 아키히로 교수는 고양이의 생태 비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성장기를 지탱하던 충성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개인주의화한 현대인들이 충직한 개보다 자유롭고 도도한 고양이 모습에 공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MZ세대는 고양이에 열광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토용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자신과 닮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양이처럼 집단보다 혼자를 좋아하고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지루한 건 죽기보다 싫어해서 자기들이 늘 하던 인터넷 속의 게임처럼 일상은 재미가 있어야 하고요.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재조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스토리텔링에 환호를 합니다. 이들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규정에 맞고 내 취향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연결은 원하지만 구석받기는 싫어하는 유형으로 만약에 잠원동에서 토요일 오후 6시에 만나서 1시간 걷자라는 메신지를 받았다면 딱 그 시간에 만나서 걷고는 헤어집니다. 몇 일,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 묵독 파티하자 그러면 만나서 2시간 책만 읽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뒤풀이가 더 중요했잖아요. 몇 살이냐 어디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호구조사가 끝나면 형님 아우님 하면서 서열 정리를 했던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게 특징인데요. 혼밥, 혼술에 이어서 혼캠, 혼팬, 혼영, 혼자 캠핑 가고 혼자 펜션 가고 혼자 영화 보는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홈 루덴스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어서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린 어쩌면 가여운 세대들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현재를 즐기려 하고 인간관계를 정리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멘토를 찾아다니고 노동자본만으로는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보니까 투자 열풍을 만드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빈부격차가 최대로 벌어질 것이고 불안이 일상화된 세대들에게 코로나는 단순 불안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고민하게 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농경사회, 산업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백 년 동안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잠자는 개념이 무너진 최초의 세대랍니다.
수면 시간이 자율화된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레트로, 뉴트로라고 해서 할머니 패션에 열광하고 트로트에 열광하고 죽은 브랜드를 살려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브랜드를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세대들입니다. 인생샷 한 장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유유히 떠나기도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꿈을 대신 현실로 만들어주는 부러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 갑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할 일이란 바뀌는 시대의 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이고 그 다음은 김훈의 연필로 쓰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인의 도서관이었습니다.